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49일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재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이태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수환 기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모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이태원역 앞에는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추모제는 1시간 반 넘도록 진행 중인데요. 한파 속에도 많은 추모객들이 몰리면서 근처 4개 차선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유가족과 희생자의 지인 등 300여 명도 분향소에서 참배와 헌화를 마친 뒤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은 옷을 입고 이곳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참사가 너무 가슴 아프고 남은 유족들이 너무나 좀 안 돼서 어떤 힘이 좀 될까 같이 슬퍼해 주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꼭 와보고 싶었어요. 청년들 중에서는 이렇게 계속 함께 하던 사람들은 오늘 꼭 같이 가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어요. 자, 오늘 추모제에서는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추모 영상도 상영됐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추모 영상과 함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참여한 4.16 합창당의 추모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추모제에서는 희생자 개개인의 이름과 사진, 사연이 담긴 영상이 유가족들의 추모 메시지와 함께 상영됐습니다. 지켜보던 추모객들 일부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뒤 공연이 끝나면 12명의 유족들이 무대에 올라 아들과 딸, 형과 동생 등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편지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또 추모제를 모두 마친 뒤에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통령실을 향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추모제 현장에서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오늘 추모제에선 현장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됐던 첫 신고 시각 오후 6시 34분에 맞춰 묵념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서 열린 추모제, 지역과 종교는 달랐지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벌써 49일이 지나간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차마 볼 수 없는 유족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를 등진 채 시민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그날의 첫 112 신고 시각인 오후 6시 34분이 되자 전광판과 촛불이 꺼집니다. 모두 함께 추모. 정막 속에 희미한 울음소리만 들리더니 첫 신고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제대로 대처만 됐어도 멀리 떠나지 않았을 158명의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모두가 함께 기억하자고 참석자들은 다짐했습니다. 우리 착한 영혼들의 마지막 하루를 함께 하기 위하여 여기 이태원에 모였습니다. 추모제는 이태원뿐 아니라 광주와 울산, 경남 창원 등 전국 13곳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불교식 전통 위령제 49제가 치러진 서울 조계사. 158번의 종소리가 울리고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상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떠나보내야 하지만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지한이의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이태원 그 골목에서 차갑게 생을 다한 우리 아들, 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신발과 위패, 옷가지를 태워 영혼을 보내는 의식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미안하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 말고! 멈지도 말고! 짓밟으지도 말고! 이런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막고자 하는 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49일 전에는 평범한 부모이고 형제였을 유족들을 바라보던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들 우는데 울었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부모는 다 똑같잖아요.
7개 종단에서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합동 추모식을 열고 떠나간 넋들을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12구 참사 생존자의 사망을 두고 본인의 생각이 더 굳건하고 치료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았겠다는 식으로 말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누구보다 일상을 회복하려 했던 아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한덕수 총리 발언은 생존자 박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생각이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실에 이태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나 보건복지부 등의 도움을 요청했다면 적극 지원했을 거라면서 그 예로 비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발인을 마치자마자 총리의 발언을 접한 박군의 유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상을 회복하려 했던 아이였기에 치료 의지를 언급한 총리의 발언은 또 한 번 커다란 상처가 됐습니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니죠. 이건 저희 아이를 굉장히 모독하는 발언이거든요. 사실 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유족들은 총리가 자신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도 산발적인 상담 권유와 실비 지원이 사실상 전부라고 성토했습니다. 두서없이 여기저기서 상담을 해주겠다고 전화는 오는데 어떤 치료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비용만 내주겠다라는 게 그게 그냥 끝이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공감 능력 제로다, 책임 회피만 생각하니 저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비판이 여권에서조차 나왔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지요. 잘못했으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49일째인 오늘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유족들의 반발에 대한 질문에 입을 열긴 했지만 더 이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49제를 알고 있고요. 유족들과 참사 앞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추모제 있는데 다녀가실 의향 있으실까요? 이 장관은 지금까지 시민 분향소에 방문하지 않고 있고 오늘 열린 49제와 추모제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2구 참사 유족을 폄훼하는 글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 이어 이번엔 같은 당 이미애 김해시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말을 한 김민아 의원을 응원하면서 유족 이외에는 사과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부터 한몫 챙기려 한다 등 막말을 SNS에 잇따라 올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 공개 사과에 앞서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리는 등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으로 유족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한숨도 못했습니다. 자기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닌가요? 그런데 같은 당인 이미애 김해시 의원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을 응원하며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이 막말 파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취재가 잇따르자 이 의원은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SNS에 자신도 이번 참사에 대한 애도글을 쓴 적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선동하려는 단체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유족 외에 우리 국민한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호불호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삭제를 했어요, 그냥. 하지만 유족들이 창원까지 내려와 김 의원을 고소하는 상황에서 유가족과 애도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의원으로서의 발언이 시민들이 어떤 실망감을 안길 건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